고등학교 올라가가지고 탁 맞닥뜨리면은 아이들이 엄청 멘붕 오고 어려워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한 번이라도 꼭 하고 하면 훨씬 도움이 된다. 이게 자기의 국어 공부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도움이 되는 부분인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저희 지난번 영상에서 초등 국어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그 포인트 3가지 짚어주셨었는데, 그러면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국어를 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나중에 수능에서 국어를 1등급을 받을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도 그렇고 큰형도 그렇고 셋 다 수능에서 국어 1등급 받았는데요. 근데 저희가 형이랑 얘기하면서 형은 초등 통틀어서 국어 공부하면서 가장 도움 많이 된 게 뭐라고 생각해? 라고 했을 때 형이 근데 얘기한 게 2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이제 어렸을 때 책 많이 읽었던 거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으로 얘기했던 게 있었는데,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모의고사 풀어보고 고전 문학 공부하고 간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자기의 국어 공부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도움이 된 부분인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도 그걸 똑같이 했었거든요. 그게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됐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모의고사를 풀어보는 거, 그리고 그 안에 고전문학이 들어있음에도 또 별도로 고전문학은 따로 또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국어 공부 잘하려면 책 많이 읽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또 동시에 나오는 게 그럼 책만 많이 읽으면 되는 거냐 이런 얘기가 항상 따라붙어요. 이게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책만 읽는 게 도움되는 건 맞는데 책만 읽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가 팩트예요. 근데 왜 그러냐 하면은 국어 시험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봐야 되는데, 국어 시험이 크게는 이제 요새 뭐 독서라고 하는 비문학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 문학이 있고, 문학 중에서도 고전 문학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전 시가 고전 소설이라고 해가지고 막 무슨 옛날에 훈민정음 나란 말씀이 뭐 어쩌고 막 그런 옛날 말로 돼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걸로 된 소설이랑 시 같은 게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문법 영역이 있고 이런 영역들이 있는데, 현대 문학, 그 다음 비문학은 제가 봐서 책 많이 읽으면은 어느 정도 해결되는 영역인 것 같아요. 문제 많이 풀어보면 되는데, 고전 문학이랑 문법 이런 거는 따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영역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책만 읽어서 되는 건 아니다. 이게 보면은 고전 문학이 중학교 교과서에도 있긴 있거든요. 되게 조금 있어요. 근데 이제 평상시에 그런 걸 안 읽잖아요, 애들이. 그러니까 고등학교에 가서 국어 공부를 할 때 되게 당황스러워하는 부분이 그 부분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 올라가가지고 어떻게 보면 뭐 그냥 뭐 문학 같은 것도 좀 하고 뭐 비문학도 좀 하겠는데, 고전 문학을 탁 맞닥뜨리면은 아이들이 엄청 멘붕 오고 어려워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거를 좀 미리 공부해가면 도움이 많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큰 형이랑 3년 터울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중학교에 올라갈 때 형은 고등학교 올라갔고, 저희 고등학교 올라갈 때 형은 대학교에 갔거든요. 그랬었는데, 저희가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 예비 중3일 때 형을 가르쳐 주셨던 국어 선생님 한테 이제 과외를 받게 됐어요. 근데 그때 이제 형이 해준 얘기가 뭐냐면은, 형도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중학교 3학년 때 그 선생님한테 배웠던 거예요. 근데 그때 배웠던 게 도움이 너무 많이 되니까 형이 이제 어머니한테 얘기하셔가지고 동생들이 이거 꼭 시켜라 라고 하신 게 이거였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의고사 풀게 하고 고전 시가 책 한 개 정해가지고 공부하게 하는 거였거든요. 저는 그렇게 엄청 길게 했던 건 아니고 한 3-4개월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올라가기 전에. 근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때 이제 했던 게 2가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가 이제 고등학교 모의고사 푼 거랑, 그 다음에 이제 고전문학 공부한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모의고사 공부하고 갔던 게 왜 그렇게 도움이 많이 됐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희가 이제 국어 과외를 시작할 때 이제 첫날에 갔는데 선생님께서 이제 테스트를 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테스트가 고등학생들이 보는 모의고사랑 똑같은 형태로 시간 정해놓고 푸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거 한번 풀어봐 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시험지를 보고 시간을 듣고 나서 되게 당황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중학교 때까지는 사실 국어 시험을 보면은 이제 학교 수업 시간에 45분 동안 한 20문제에서 25문제 정도 이렇게 시험을 보잖아요. 근데 그렇게만 풀어왔는데 시험 문제가 일단 45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80분 동안 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많은 문제를 제가 한 번에 시험에서 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시간에 대한 감이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어렵잖아요. 근데 풀다 보면은 막 헷갈리는 것들이 나와요. 근데 헷갈리는 게 나왔는데 이걸 얼만큼 더 고민하고 있어도 되는 건지 모르겠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뒤에 문제 못 풀 것 같으니까. 그래서 막 하면서 이거 헷갈리는데 이거 뭐 더 풀어도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하면서 풀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엔 시간 관리 잘 못해가지고 뒤에 몇 문제 못 풀었거든요. 이게 엄청나게 당황스러웠어요, 일단 첫 번째로. 또 2번째로 당황스러웠던 건 뭐냐면은, 그 전까지 제가 봤던 국어 시험은 제가 공부했던 거에서 나오는 거였거든요. 중학교 내신 보면 교과서에 있는 거대로 시험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잘 이해하고 있는지 막 외워야 될 것들도 있고 막 이런 건데, 근데 고등학교 모의고사 봤는데 내가 하나도 모르는 것들만 나오는 거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질문들에서만 시험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시험은 공부했던 거 가지고 딱 보고 이거였지 하는 약간 이런 시험이었어요. 근데 고등학교 모의고사는 보고 나서 내가
읽고 파악해서 풀어야 되는 거예요. 완전 성격이 다른 거죠. 그리고 거기서 또 나아가서 아까 말씀드렸던 약간 고전 문학 이런 거 나오니까 되게 낯선 거예요. 이런 형태의 시험을 저희가 풀어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당황했던 기억이 나요. 이거 진짜 중학생들이 고등학교 모의고사 안 풀으면 절대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아까 마지막 얘기했던 그 포인트 있잖아요. 처음 본 지문 나온다는 거. 이게 가장 큰 차이예요, 중학교 시험이랑. 그러니까 중학교 시험은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지문 나오기 때문에 사실상 지문 안 읽고도 풀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완전 생 처음 보는 지문 나오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읽는 속도예요. 읽는 속도. 중학교 시험 때까지는 읽는 속도라는 거는 시험 점수랑 무관한 거예요. 내가 얼마나 그냥 빠삭하게 내용을 알고 있느냐의 문제인 거지. 근데 고등학교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읽는 속도 자체가 엄청나게 중요한 그런 요인이 된다라는 게 가장 큰 거여서 저희는 실제로 어렸을 때 책 많이 안 읽었다고 했잖아요. 이것 때문에 엄청 고생을 했어요.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때까지만 해도 국어 모의고사 제 시간에 다 풀어본 적 한 번도 없어요. 항상 시간 부족해서 마지막 지문 찍고 내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책 많이 읽은 애들이 잘한다는 게 여기서 오는 거예요. 앞서서 저희가 책만 읽는다고 무조건 국어 잘해보는 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근데 책 많이 보는 애들이 잘할 가능성이 훨씬 높은 이유는 그건 거예요. 시간 여유가 생기잖아요. 그게 있고, 반대로 얘기해가지고 책 많이 안 읽어가지고 속도 느린 애들은 아무리 내가 사고력 있다고 해도 무조건 피보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큰 차이고,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미리 한번 풀어보면서 좀 느껴야지 이거에 대한 대비를 하고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방금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등학교 모의고사 스타일이 정말 다르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때 매주 한 개씩 이걸 풀면서 연습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도움이 정말 많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꼭 실천해 보시길 바라고, 저희 친구 중에서 지금 좀 큰 학원에서 국어 강사하고 있는 친구가 있거든요. 제가 그 친구한테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애들 국어 공부시키면 뭐 하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때 이 친구가 했던 말이 똑같았어요. 모의고사 최대한 많이 풀게 시키라고. 모의고사 풀고 틀린 거 분석하고, 모의고사 풀고 틀린 거 분석하고, 이것만 열심히 해도 도움 엄청 많이 되니까 그거 하나라도 하고 가게 하면 좋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꼭 시키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두 번째로 했다는 게 고전 문학 공부하고 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고전 문학을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어휘예요. 어휘랑 표현. 근데 혹시 섭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섭하다 할 때 섭이요? 섭이 땔감이라는 뜻이에요. 잔나비는 아시죠? 잔나비 그 밴드 이름 아니에요? 잔나비는 원숭이란 뜻이거든요. 이런 것처럼 옛날 사람들이 쓰는 말은 다른 말이에요. 근데 그런 말들로 이게 시나 소설이 쓰여 있는 거죠. 지금이랑 비슷한 단어도 있고 완전 이렇게 생소한 단어들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전 문학을 공부하다 보면은 거의 약간 반외국어 공부하는 것처럼 일단 어휘력이 늘어나요. 이렇게 해서 어휘 공부를 하고 가는 거예요. 표현 공부를. 그래서 이게 하나 도움됐던 포인트고, 또 두 번째로 이제 고전 문학 같은 경우에는 옛날 문학이잖아요. 시대에 따른 문학 작품들이 있어요. 신라 시대 때 쓰였던 거, 고려 시대, 조선 시대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럼 시대마다 역사적 상황이 다르잖아요. 그 상황에 따른 뭔가 얘기들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공부하다 보면은 시대별 역사적 배경에 대한 지식이 생겨요.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작품을 해석하면 이해가 훨씬 잘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감을 잡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문학 작품별로 막 갈래라든지 구조적 특징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놓고 가면은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고전 문학을 공부할 때 훨씬 수월한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낯설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냥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는 고전 문학 공부를 한 번이라도 꼭 하고 가면 훨씬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워낙 뭐 수학이랑 영어에 대해서는 관심도 많으시고 이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도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사실 국어라는 건 우리나라 말이다 보니까 그걸 굳이 공부를 해야 돼? 부터 해가지고 오히려 더 막연하고 애매한 것 같아요. 저희도 그랬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국어 관련해서 어떤 대비하고 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려봤고요. 저희도 사실 국어 공부 되게 어떻게 할지 막연해 했던 그런 학생들이었었는데, 오늘 말씀드렸던 그렇게 길게도 아니었고 중학교 3학년 때 한 학기 정도만이라도 대비하고 가니까 엄청나게 도움 많이 받아서 결국엔 저희도 1등급 이제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 보시는 부모님들, 특히 고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는 중학생 부모님들 계시다면은 자녀분들 꼭 이거 준비하고 고등학교 보내시면 도움 많이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자식 낳으면 이건 꼭 시켜야지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자식 낳으면 내가 이건 꼭 시킨다 라고 하는 게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모의고사 풀린 거랑 고전 문학이다. 이거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내용 너무 감사합니다.